안녕하십니까. LSM 트론 솔루션 팀 정성욱 부장입니다. 오늘은 패키징 제품을 생산하는 사출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LSM 트론은 포장 산업에 적합한 다양한 사출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장재라고 하면은 제품 범위가 넓고 종류가 다양한데 제품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출기로 상용하는 포장 제품의 대표적인 것은 용기류입니다. 이 용기류는 제품의 두께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방막 용기가 있고요. 일반 용기, 그 다음에 후육 용기로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패키징 사출기라 할 때는 요 방막 사출기를 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방막 용기는 통상 두께가 한 0.5T에서 0.7T 정도 되는 두께이고, 제품으로 보시면 일회용 컵이나 라벨이 삽입된 컵 또는 도시락 용기와 같은 그런 일회용품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두께가 얇기 때문에 사출을 할 때 수지가 냉각되기 전에 빠르게 사출을 해야 되고, 또 제품 두께가 얇은 만큼 냉각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따라서 고속 사출과 고속 사이클이 요구가 되는데, 사출기 입장에서는 이런 고속 사출과 고속 사이클은 상당한 고성능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고성능 사출기에 대해서 저희는 위즈 이 패키징 시리즈라는 전용기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한 현재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 프리미엄급 사출기인 더원 E 시리즈로 이런 제품을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반 용기입니다. 일반 용기는 제품 두께가 한 1T에서 2T 정도 사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일반적인데,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표준급의 성능으로도 제품이 잘 성형이 되기 때문에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후육 용기입니다. 후육 용기는 화장품 용기와 같이 제품 두께가 두꺼운 것을 의미를 하고, 제품 두께가 두꺼워질 경우에는 냉각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따라서 단색으로 사출을 할 때는 이런 후육 용기 사출에는 상당히 긴 사이클이 요구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용기에 대해서 얇게 두 번씩 같은 재질로 두 번을 성형하는 이런 이중 사출 공법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이런 공법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후육 용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이중 사출기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고성능의 패키징 사출기와 새로운 공법과 더불어서 개발되고 있는 이중 사출기, 다양한 이중 사출기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패키징 제품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회용 컵인데 캐비티가 많고 제품은 얇고 사이클은 굉장히 짧게 성형을 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제품 자체의 부가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빠른 생산성으로 어떤 수익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패키징 기계에서 가장 요구되는 성능은 고속 사이클 실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기계가 고속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으로 많은 충격이 있고 큰 부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생산성으로 고속 사이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24시간 보통 가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기계에 많은 충격과 정기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많은 부하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계 쪽에서는 내구성 확보가 중요한 요구 조건입니다. 기계 내구성은 전장의 내구성과 기구 내구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기구 쪽 내구성을 예를 들면은 철사를 천천히 굽혔다 폈다 하면은 부러지지 않는 철사를 할지라도 빠르게 굽혔다 폈다 하면 철사가 쉽게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원리입니다. 저희 LSM 트론은 이런 고속 사이클을 실현하고 기계 내구성이 확보된 이런 사출기들을 많은 판매를 통해서 얻어진 노하우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패키징 제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런 일회용 제품들이 많은데 빠르게 많이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는 것 또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패키징 제품을 성형함에 있어서 전동식 사출 성형기로 이런 제품들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패키징 성형기가
전동식이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동식과 유압식을 비교를 해서 왜 전동식이 적합한지를 기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압식 사출기는 전동식과 유압식의 차이는 구동장치의 차이입니다. 기구적으로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동작원이 작동유로 동작을 하느냐 아니면 서버모터가 직결돼서 서버모터의 성능으로 동작을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 구조를 보시면은 유압식은 중앙 집중화된 모터 펌프에서 작동유의 압력을 발생을 시키면 이 작동유를 호스를 통해서 사출 형체 각 부분으로 보내어집니다. 그러면은 요 공급되어진 작동유를 이 밸브를 통해서 유량을 조절하면서 동작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밸브를 통해서 동작을 하는데 이 밸브 특성이 작동유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똑같은 밸브를 열었다 하더라도 작동유의 점성이 낮으면 많은 유량이 흘러나갈 수가 있고 작동유의 점성이 높으면 더 작은 유량이 흘러나가는 등 어떤 작동유의 상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작동유의 성질을 결정하는 작동유 온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또한 유압식은 이런 작동유에서 응답을 흡수를 하고 또 작동유가 고압으로 하중을 받았다 풀었다 하면서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냉각도 따로 시켜줘야 되는 등 에너지 손실이 지속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동식 사출기의 경우에는 각각의 서버모터가 사출 형체 각 부분에서 한 가지 동작만을 수행을 합니다. 사출 모터는 사출 동작만 하고 형체 모터는 형체 동작만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서버모터의 동력은 풀리와 벨트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볼스프리를 통해서 직선 운동으로 바뀝니다. 이런 서버모터의 동작이 어떤 작동유와 같은 어떤 유체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구적으로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작동유에서 발생하는 그런 로스나 응답 손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버모터의 특성상 서버모터는 굉장히 정밀하고 빠른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출기에 이 서버모터가 적용이 되면은 서버모터의 정밀성을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동식으로 성형할 경우에는 어떤 작동유의 온도와 같은 그런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훨씬 더 안정적인 성형이 가능하고 이럴 경우에는 제품 분량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 손실이 없어서 에너지도 훨씬 절감되는 그러한 사출기로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계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출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두명을 달고 제품을 생산하는 형체장치 쪽과 수지를 녹이고 쏘아주는 사출장치 쪽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키징 사출기에서 형체 쪽은 고속 사이클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고속 동작을 하기 위해서 패키징 사출기는 표준보다 훨씬 빠른 현계폐 속도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런 현계폐 속도를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금형과 무거운 금형을 달고 풀 스피드로 24시간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터 부하가 많습니다. 이런 모터 부하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서버 모터의 용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정기적인 내구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풀 스피드로 동작할 때는 많은 충격과 진동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런 충격과 진동은 기계에 많은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계폐 동작을 함에 있어서 저희는 충격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가감속을 바꾸고 또 속도 프로파일을 정밀하게 제어를 함으로써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계를 부드럽게 동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형판 하부의 가이드를 LM 가이드로 적용을 해서 마찰을 줄이고 깨끗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LM 가이드를 표준으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출 장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키징 제품이 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얇은 제품을 성형하기 위해서는 금형 내부로 수지가 들어가면서 응고되기 전에 충진을 완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속 사출이 필요하고 저희는 속도 300에서 500 정도의 수준으로
이런 제품들을 성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량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패키징 제품은 대부분 PP나 PE와 같이 계량 RPM이 높아도 용융이 잘 되는 수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계량 속도가 빠른 것은 기본입니다. 따라서 표준보다 빠른 계량 RPM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출 단계, 사출 언모듈레이션입니다. 패키징 제품이 얇아서 이런 얇은 제품을 성형을 하면은 많은 사출압을 받게 되고 또 사이클이 빠를 경우 기구적인 부하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내구성과 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표준보다 더 높은 사출 장치를 적용을 해서 내구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크류 발열 쪽은 표준보다 더 길게 해서 수지가 들어가서 용융되기까지 빠른 사이클로 동작할 경우 이 수지가 열을 받는 시간이 짧은데 스크류 발열을 길게 함으로써 충분한 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는 계량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패키징 사출기의 가장 중요한 성능이 하이사이클 실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공정을 보시면서 하이사이클이 실행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식 사출기와 유압식 사출기 또는 일반 사출기로 이제 비교를 하시면은 첫 번째로 현계폐 속도가 훨씬 빨라서 일단 현계폐 시간에서 많이 시간 단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승합 중에 사출을 하는 이런 복합 동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 동작을 통해서 사이클을 줄이는데 냉각 중에 승합 해제, 현계 중 치출과 같이 여러 가지 복합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표준 사출기보다 사이클 타임을 10에서 한 20% 정도 단축을 시킵니다. 이런 복합 동작은 사출 형체 풀 스피드에서 동작을 해야 되므로 서버 모터의 정밀성이 없다면 이런 동작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버 모터의 정밀성과 사출 형체 각 부분의 동작이 따로 동작되는 전동식을 통해서 이런 하이 사이클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합 동작의 경우에는 사이클 타임이 길다면은 이런 동작의 의미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합 동작으로 1초를 단축한다 했을 때 사이클이 60초라 하면은 60분의 1을 단축한 거지만 패키징과 같이 5초, 6초에 성형되는 그런 제품들은 1초 단축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런 복합 동작이 자유롭게 되는 전동식을 통해서 저희는 패키징 사출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중다색 사출기입니다. 이색 사출기의 구성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사출 장치가 2개이고 이 사출했을 때 금형을 옮겨주는 회전 장치가 포함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이중 사출기로 이런 뚜껑과 같이 서로 다른 재질의 제품을 성형을 한다거나 킷패드와 같이 색깔이 다른 두 재료를 사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형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개발된 기술들은 같은 재질을 사출을 하면서 후육 제품, 예를 들면은 화장품 용기나 어떤 자동차 렌즈와 같은 그런 두꺼운 제품들을 2단계로 성형을 하면서 얇게 2번 성형을 하면서 사이클 타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그런 공법들이 개발이 되었고 이런 공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법들은 금형 개발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로 금형과 함께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체 쪽에서 다양한 이색 사출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요구에 맞춰서 기본 수평형 타입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이색 사출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부분은 멀티레이어 사출기입니다. 일단 표준 사출기에 사출 장치를 하나 더 상측으로 추가를 해서 어떤 제품을 성형을 하는데 샌드위치 방식으로 성형을 하게 됩니다. 메인 측과 2차 측을 동시에 사출을 해서 어떤 용기의 층을 형성을 해서 내용물의 밀폐성을 향상시키는 이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다양한 종류의 이색 사출기입니다. 사출 장치가 전면 사선으로 배치가 되고 금형 내부에서 슬라이드 방식으로 금형을 이동시켜주는 아이 슬라이드 방식 이런 사출기도 공급을 하고 있고 사출 장치가 상하로 이렇게 상하로 배치가 되는 이런 피기백 방식으로의 이색 사출기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조작 측에 보조 사출 장치를 추가를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L타입 배치의 이중 사출기도 있습니다. 앞서 ED타입과 피드백 사출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제작이 돼야 되지만은 L타입 사출 장치는 쓰고 있는 사출기에서 사출 장치관 하나 더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또 제작이 가능해서 이런 방식으로도 많이 지금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패키징 제품에 적용되는 사출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출기 라인업이 어떻게 되나요? 더원 이 사출기는 현재 지금 50톤에서 350톤까지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패키징 성형 쪽은 주로 한 220톤에서 한 350톤 급에서 많이 성형을 하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 대부분 한 350톤에 한 55파이 정도 사출기가 많이 출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폐 속도요. 패키징 일반적으로 보통 사출기들은 평균적으로 뭐 모델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한 280톤, 350톤 정도 기준으로 보시면은 현재폐 최고 속도가 한 1000ms, 1000ms 정도가 표준인데, 패키징의 경우에는 한 1300ms 정도로 보통 동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더 큰 모터를 붙여서 더 빠르게 동작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한 1300 정도면은 어떤 물리적인 거의 한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타사하고 비교를 해도 한 1300 정도가 거의 이제 경쟁사 패키징하고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데, 한 1300 정도면 거의 같은 사이클의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라인업을 여쭤보셨는데, 그 패키징 제품은 저희 현재 전시가 되고 있는 프리미엄 사출기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위즈 2가 이제 표준 시리즈가 있고, 그 패키징 제품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패키징 옵션이 많이 추가가 된 전용기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더원 2 시리즈는 어떤 패키징의 어떤 고속 성능이 표준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위즈 2 시리즈는 이제 옵션으로 이제 전용기 형태로 이제 그 어떤 현계폐 속도 증가나 사출 속도 증가와 같은 그런 사양에 맞춰서 따로 이렇게 라인업을 구성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위즈 2이고 이제 옵션이 많이 적용된 그런 사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전동식과 유압식이 왜 전동식이 더 유리하냐고 지금 여쭤보신 건데, 첫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키징은 제품 자체가 어떤 정밀 제품도 아니고 어떤 기능성의 제품이 아닙니다. 제품들이 보통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의 부가가치가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품을 빠른 생산성으로 아주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또 많이 생산함으로써 어떤 수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그 하이 사이클을 위해서는 전동식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압식은 어떤 복합 동작에서 전동식보다 훨씬 제약이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빠르게 빠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정밀하지 않으면 빠르게 동작을 못합니다. 정확한 위치에서 서야 되는데 아주 고속에서 이제 정확한 위치에 제어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복합 동작에 제약이 있고, 또 그 패키징 제품의 경우에는 또 에너지 절감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 정밀성, 그 다음에 생산성을 봤을 때는 전동식이 굉장히 적합한 모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키징이 제품 자체로는 쉬운 제품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사출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성능의 사출기가 요구가 됩니다. 고속 사출, 그 다음에 고속 현계폐, 그 다음에 풀부하 사용은 사출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 사양의 사출기가 필요한 그런 제품입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